안녕하세요. 청우세무에게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는데 내가 번 거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고하면서 느꼈던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이란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팅을 잘 해놔야지 이제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그런 초기에 세팅을 잘못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계시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업장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설비들을 새로 마련을 하고 비품도 채워놓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이 업자한테서 우리가 할인을 좀 해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지 말자,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라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할인 얘기에 혹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업자들이 제시하는 게 한 기존의 가격보다 1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0%는 사실 부가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업자는 할인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할인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이가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이 10%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하고 할인받아서 사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뜯어보면은 이 부가세에 대해서 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냥 계좌이체 기록만 남아가지고는 인테리어 비용, 직기비품 이런 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넘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돈들 비용 처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꼭 세금 계산서일 필요는 없고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저희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왔을 테니까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이제 적격 증빙을 구비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 초기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기존에 가게를 했던 자리에서 자리 인수를 하면서 권리금을 주는 경우에요. 이 권리금도 사업용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권리금 비용 처리하려면 간단해요. 권리금을 주는 사람한테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미 폐업을 해서 사업자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우리가 기타 소득자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은 최초에 창업하시는 대표님들 미리 세팅만 해놨어도 감면이란 혜택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거는 많게는 정말 5년간 세금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창업자들한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도 상이하고 대표님들 창업하는 나이별로도 상이하고 이게 최초 창업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창업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창업을 했으면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새는 직원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원을 구한 다음에도 급여를 적정 수준 이상 챙겨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오래 안 있고 금방 떠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한 푼이라도 좀 더 주기 위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은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인건비를 조금 더 지급하기 위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신고 없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우리가 경비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직원도 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 세금을 대표님이 온전히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사업장에서 월급 한 250만 원 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1년으로 쳤을 때 3천만 원 정도 연봉이 나가겠죠.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신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당장에는 보험료가 안 나가서 좀 지출이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한테도 보험료 떼지 않은 온전한 250만 원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요. 대표님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아예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1,000만 원 정도의 이익밖에 안 남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장부상에는 4천만 원 이익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한 6% 세율 가지고 세금을 낼 거를 4천만 원에 대해서 거의 15% 이렇게 세율을 반영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 초반에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가족 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경우에요. 부부 간에 24시간 배달 대행 전문을 오픈을 하셨어요. 새로 사람을 쓰자니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나가니까 두 분이서만 24시간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랬을 때 수중에 남는 돈은 조금 더 늘어나는데 막상 신고를 했을 때 내가 그만큼 아낀 만큼 세금으로 토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부간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있어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표님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환급을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 분은 사업주, 그리고 다른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업주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바로 부가세 공제 혜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종합소득세에서도 바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웬만하면 이렇게 근로자한테 몰아주기보다는 이제 사업주 쪽에 공제를 받는 쪽을 조금 더 컨설팅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거래 관계상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인데요.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래처와 좀 관계 때문에 내년에 매출을 끊어도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산서를 끊어드린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법적 검토는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요건이 해당된다고 해도 우리의 좀 매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연도에 경비가 많이 없는데 거래처를 위해서 매출만 많이 끄는 경우 아무래도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가산세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반에 우리가 현금 영수증 감행을 안 했다던가 아니면은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던가 요거는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은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좀 아무래도 기장을 맡기지 않으셨다던가 그런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초반에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요새 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유튜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업자 안 내고 그냥 프리랜서 애드센스 수익으로 그냥 주민번호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사업자 내는 게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면도 못 받고요. 사업자가 없으면 우리가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지출을 할 때 비용 한도가 사업자를 냈을 때, 안 냈을 때 차이가 좀 큽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비용 인정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 세금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 안 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업 초기에 좀 세팅을 잘못해서 세금 나오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직기유품, 설비 사시는데 다 적격 증빙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카드 결제하시고 현금 쓰시면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 번호로 꼭 수취하시고요. 권리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계산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권리금 받으시는 분의 주민번호로 수취하셔서 기타 소득자로 신고하셔야 돼요. 처음에 창업을 하시려고 할 때 사업자를 먼저 내고서 세무사를 찾아가시기보다는 좀 내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에 내면 좋을지 그리고 그 지역에 내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면을 몇 %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컨설팅 받으시고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라도 좀 세무사랑 상담을 통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세무사마다 다 가격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상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장으로 연결되는 업무다 하면은 기장료를 받는 부분에서 그거를 상충하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제 막 두 분, 세 분이서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직원 없이 영업을 돌렸을 때 이익이 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정말 모르시는 게 있어요. 가족 간의 일에도 다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당연히 일하면 월급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인정 다 됩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분이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신다고 하면은 공동대표자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분이서 내야 될 세금을 둘이서 나눠내기 때문에 그 세율 구간에 대해서도 확 떨어지고요. 그리고 납부세액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회피하시려고 인건비 이제 신고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신고 제대로 하면은 보험료 부담은 있지만 저희가 종합소득세에서 굉장히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절세 효과도 있고 또 세액 공제로 또 이중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초기에 잊지 말고 현금 영수증 감행하시고요. 사업용 계좌도 그냥 개업하자마자 홈택스 가서 계좌 개설 신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세팅을 해두셔야 나중에 갑자기 가산세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3.3% 프리랜서 용역자들,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사업자 되셔가지고 비용 처리 조금 더 넓게 받으시는 게 유리하세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대표님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한다 하면은 초반부터 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시고 개인형 IRP 가입하시고 연금저축계좌 가입하시는 거 다 컨설팅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세금이 많이 나오는 대표님들의 공통점들과 그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좀 줄일 수 있으면은 가장 적게 내는 게 베스트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들이 평소에 좀 관리도 잘 하시고 초반에 좀 상담을 통해서 세팅도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적어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